네, 흥행 대목이라 불리는 추석 연휴에 맞춰 개봉한 한국 영화 두 편이 연이어 선전하고 있습니다. 10월 황금 연휴에는 한국 영화들이 과연 어떤 성적을 거둘지 벌써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김효정 영화평론가와 함께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박스오피스 순위부터 짚어보고 싶은데 1, 2위가 다 국내 영화입니다. 그렇죠. 추석 연휴에 맞춰서 개봉을 했는데 이게 10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하고 있는 영화가 보이스라는 영화예요. 흥행 비결이 뭘까요? 사실 보이스피싱 관련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을 우리가 굉장히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쵸. 근데 그걸 주제로 하는 영화는 없었던 것 같아요. 보이스가 처음으로 보이스피싱을 주제로 하는 영화인 거죠. 연출이 김곡, 김선 감독인데 원래 공포 영화에 주력해 오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번 보이스로 처음으로 다른 장르에 도전을 하시는 거죠. 주인공이 본인의 아내와 주변 사람들이 보이스피싱의 피해자가 되면서 그 범죄 집단으로 들어가서 그 집단을 소탕하고 나온다라는 어떻게 보면 좀 단순한 스토리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영화의 가장 큰 강점이라면 감독분들이 이 보이스피싱에 대한 리서치를 어마어마하게 하신 것 같아요. 뭐 그들의 수법 아니면 뭐 돈을 수거하는 과정들이 아주 디테일하게 재현이 돼 있습니다. 너무 캠페인 영화 같다라는 혹평이 있어서 초반에는 호불호가 좀 갈리는 작품이었는데 배우들 연기도 너무 좋고요. 특히 변요한 배우가 아주 뛰어난 연기와 액션을 보여줍니다. 보고 있으면 감탄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공감이 가는 스토리나 그리고 이슈도 있었고 해서 관객분들이 많이 든 게 아닌가 싶습니다. 실제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일이다 보니까 네. 더 같이 감정을 좀 이입할 수 있는 그런 영화겠네요. 그렇죠. 네, 영화 기적은 박스오피스 2위입니다. 이 영화는 특히 악역이 한 명도 없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더라고요. 착한 영화죠. 이 영화 보면서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아, 그래요? 재밌게 봤고요. 영화 초반은 일반적인 뭐 가족 드라마 아니면 성장 드라마처럼 뭐 무난하게 흘러가다가 중간에 아주 놀라운 반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뭐 말씀드릴 수 없지만. 그러게요. 반전이 있는 영화였군요.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이후부터 영화가 탄력을 받기 시작해요. 그때부터 아주 흥미진진한 가족사 그리고 이 주인공이 궁극적으로 왜 기차역에 집착을 하는가에 대한 이유가 밝혀지고요. 특히 한국 영화에서 이렇게 주인공과 아버지나 뭐 어머니 관계를 집중하는 그런 부분들이 심파적으로 그려질 때가 많은데 네. 이 영화는 오히려 감동하는 부분을 밀어붙이거나 뭐 강제하지 않고 좀 많이 감춰놔요. 감정 표현도 이렇게 좀 비밀스럽게 감춰놓는 부분이 많아서 오히려 그게 영화의 큰 강점으로 작용을 하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너무 억지스럽지 않은 거군요. 그렇죠. 네. 오히려 이렇게 과장하거나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감추고 유추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객들을 끌어들이는 거죠. 네. 그리고 박정민 배우가 현재 34살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여기서 고1 학생으로 등장을 한다고 그러니까요. 해서 어울리던가요? 과연 이게 신빙성이 있을까 싶었는데 네. 대사를 하는 순간부터 그 생각이 없어집니다. 정말 뛰어난 배우인 것 같고요. 이성민 배우가 초반에는 분량이 거의 없어요. 중반 이후부터 좀 많이 등장을 하시는데 그때 나오는 아버지 연기가 정말 감탄스럽습니다. 보여지는 것보다는 훨씬 더 크고 깊은 영화라서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영화 보이스, 기적 두 편 짚어봤고요. 또 다른 해외 외화를 하나를 좀 짚어보고 싶은 게요. 우리나라 팬들에게는 겟아웃으로 굉장히 그렇죠. 유명한 감독이죠. 조던 필 감독이 각본 제작에 참여했고 니아 다코스타 감독이 메가폰을 잡은 영화 캔디맨. 이름만 들으면 뭐 캔디맨 뭐 어떤 영화일까 잘 와닿지 않는데 이 귀엽죠? 영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북미 박스오피스는 이미 뭐 개봉하자마자 1위를 휩쓸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사실 이 영화가 1992년에 나온 영화의 속편이에요. 그리고 캔디맨 시리즈로서는 4번째 영화고요. 조던 필의 전작에서도 그랬지만 이번에서도 그 미국 내에서의 흑인 역사 그리고 이 차별의 역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캔디맨을 거울 앞에 서서 5번 외치면 캔디맨이 등장한다라는 그런 그 도시괴담을 사실은 컨셉화해서 영화화한 거고요. 다만 캔디맨이 왜 죽었고 왜 하필 악령이 됐을까 네. 그런 그 배경이 흑인 역사와 맞물리는 것이 이 영화의 줄거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92년 작품이 백인 감독에 의해서 만들어졌었고요. 그리고 사실 주인공도 백인 여배우였어요. 근데 이번에는 흑인 감독, 흑인 제작자 그리고 거의 모든 출연진들이 흑인 배우들이에요. 그래서 뭐 호러 영화이기도 하지만 사회 비판적인 시선이 굉장히 많고요. 제가 보기에는 풍자극에 오히려 가깝지 않은가 싶습니다. 전편보다 훨씬 더 진보했다고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평론가들의 평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뭐 사실 이제 가을로 넘어가는 추세인데 그 시기에 나온 공포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굉장히 좀 인기몰이를 하는 건 그만큼 또 주는 메시지도 강한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올 하반기에 보면 할리우드 대작들이 대거 개봉을 앞두고 있더라고요. 일부 영화들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메이저 한국 영화 개봉 소식이 당분간은 들리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헐리우드 대작들이 9월 말부터 10월 한 달을 아주 꽉 채우고 있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 개봉을 앞두고 있는 007 No Time to Die가 아마 첫 번째 그 대작이 될 것 같고요. 다니엘 네. 크레이그의 마지막 007이라고 하니까 꼭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10월 초에 졸트라는 케이트 베킨세일의 액션 영화가 나오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탐 하디 주연의 베놈 2가 개봉을 하고 네. 그리고 사실은 가장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는 것 같은 이 듄이라는 영화가 또 10월에 공개가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올해 칸 영화제에서 감독상을 받은 레오 까락스 감독의 아네트라는 음악 영화도 개봉을 합니다. 이 개봉작들을 보면 워낙 기대작이고 막 쟁쟁한 작품들이라 경쟁이 대단할 것 같은데 관객 입장에서는 아주 행복한 한 달이죠. 그러게요. 근데 듄이라는 영화가 이미 뭐 세계 24개 국가에선 개봉을 했는데 모두 박스오피스 1위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영화인지 좀 소개를 더 구체적으로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국내에서도 팬이 굉장히 많은 이 드니 빌레브 감독의 연출을 맡았고요. 9월에 개봉을 한 것 같아요. 미국에서는 그 박스 오피스를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휩쓸다시피 해서 네. 화제가 됐었고요. 평론가 반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원작 소설이 1965년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계속 영화가 시도가 됐는데 워낙 스토리가 복잡하고 길어서 결국에는 영화를 하지 못했죠. 근데 이번에 드니 빌레브의 버전도 사실은 2시간 30분이 넘어요. 그러니까 러닝타임이 굉장히 긴 거죠. 근데 워낙 드니 빌레브 감독이 뭐 전작 컨택트도 그랬지만 이렇게 좀 길고 심오한 SF 장르의 강한 연출가잖아요. 이번 작품에서도 그 드니 빌레브의 재능이 빛을 발한 것 같고요. 특히 티모시 샬라메의 연기가 아주 뛰어나다고 하니까 여러모로 기대가 되는 작품입니다. 예, 좋습니다. 기대되는 외화까지 짚어봤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감독 로저 미셸 감독 향년 65세로 별세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이 로저 미셸 감독 하면 아무래도 노팅힐 그 영화로 유명하잖아요. 인기가 굉장히 많은 영화였죠. 네. 원래는 텔레비전 출신의 감독이고요. 뭐 연극 연출도 했었고 노팅힐로 가장 알려져 있긴 하지만 헐리우드 영화들을 또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뭐 체인징 레이스나 모닝 글로리라는 작품도 있었고요. 최근까지도 아주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고 뭐 영국을 대표하는 감독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작년에도 헬렌 미렌 주연의 더 듀크라는 영화로 영화제에 초청을 받았고 사실은 이 영화의 개봉 준비를 지금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런 소식이 들려와서 아주 안타깝습니다. 나이도 65세면 한참 활동을 더 할 수 있는 나이잖아요. 아직까지 사인은 발표가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갑작스럽게 이런 소식이 또 전해지다 보니까 더 팬들도 충격이었을 것 같네요. 그렇죠. 네. 영화제 소식 하나 좀 짚어볼게요. 부산국제영화제 오는 10월 6일부터 15일까지 열리게 되는데 여기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배우 이재훈, 박정민, 손석구, 최희서 이 배우들이 감독으로 데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소식인가요? 되게 재밌는 프로젝트인 것 같아요. 언프레임드라는 프로젝트고요. 각자 단편을 한 편씩 연출을 한 것 같고요. 12월에 스트리밍으로 공개가 됐는데 먼저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초청을 한 것 같습니다. 이 4명의 배우의 총 4편이 들어가 있는 프로젝트인데 특히 이재훈, 여기서는 이제 감독님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재훈 감독의 작품에서는 정혜인 배우가 주연을 한다고 해요. 근데 아무래도 이 영화 프로젝트가 다 그 배우들이 연출을 맡은 작품이다 보니까 출연 배우들이 아주 쟁쟁합니다. 이번 부산국제영화제에서 관객과의 대화가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영화도 보시고 꼭 그 이 영화들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그 뒷얘기도 듣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독도 유명한 배우고 출연하는 배우도 이미 유명한 쟁쟁한 그렇죠. 배우들이고 보는 재미, 듣는 재미도 뭐 이런 대화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시간도 굉장히 색다르겠네요. 네. 비경쟁 독립영화제도 하나 있습니다. 인디포럼 2021이라는 영화제인데 이 영화제가 의미가 뭐고 여기에서는 어떤 작품들을 좀 주목을 해야 되는지 아직 모르는 시청자분들도 많을 것 같아서 소개 좀 해주세요. 그렇죠. 이게 사실은 근데 1996년에 만들어진 영화제니까 아, 그래요? 역사가 그래도 꽤 깊은 영화제죠. 네. 한국
한국 최초의 독립영화제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워낙 독립영화들이 극장에서 개봉되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직접 관객들을 만나게 해주겠다라는 뭐 이런 취지로 만들어진 영화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비경쟁으로 운영이 됐고요. 초반에는 모든 출품작을 다 틀어주겠다라는 어떤 목적이 있었는데 지금 출품작들이 너무 많아서 선정해서 지금은 상영을 하고 있죠. 올해 기획이 아주 재밌는 게 많은데요. 인디 레트로라고 해서 과거의 독립영화들을 다시 틀어주는 여기 홍상수 감독의 영화도 상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애니 랑데뷰라는 섹션이 있는데 여기서는 연상호 감독의 전작 애니메이션들을 상영을 하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그 평소에는 보기 힘든 장편, 단편 그리고 애니메이션까지 상영을 하고 있으니까 꼭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효정 영화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